자, 만약에 아주 평범한 우리 동네에 있을 법한 그런 한국식 치킨집에서 수조 달러짜리 AI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이게 좀 믿겨지시나요? 오늘 제가 바로 그 자리로 여러분을 모셔가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주최한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인데요. 여기서 벌어진 그 치열한 기술 외교 그리고 반도체 전쟁의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던진 말이죠. 여러분을 믿는다. 이 말 참 따뜻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속에는요. 일정, 절대 늦춰선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압박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진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2월 14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구구치킨이라는 곳이에요. 진짜 평범한 한국식 치킨집이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그런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소박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AI 혁명의 다음 페이지가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젠슨 황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것도 도수 높은 빨간 뚜껑 소주 있잖아요. 그걸로 직접 소맥을 타서 테이블마다 돌면서 엔지니어들한테 한 잔씩 건넨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한 팀이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건 그냥 저녁 먹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치킨집에서의 저녁 식사가 이토록 중요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AI 혁명의 심장을 뛰게 할 정말 핵심적인 부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기술, HBM4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AI의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대동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의 성능은요. 와, 이건 전적으로 이 HBM4에 달려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곧 AI의 성능 그 자체니까요. 이게 바로 HBM4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칩을 쌓는 것처럼 간단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D램 칩을 무려 12개나 그것도 열이나 뒤틀림 하나 없이 완벽하게 수직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밀 기술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이 복잡한 구조가 바로 차세대 AI의 막대한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 3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비디아가 HBM4 공급사에게 요구하는 성능 수준이 경쟁사들보다 무려 30% 이상 더 높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차세대 칩 베라 루빈을 정말 압도적인 괴물 같은 제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인 거죠. 하지만 이걸 만들어야 하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적 도전 과제입니다. 이렇게 기술 장벽이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망을 둘러싼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HBM4를 과연 누가 더 빠르고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AI 시장의 판도 자체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두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 물량 배정은 대략 이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5% 이상으로 아주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 숫자가 확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경쟁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 구도입니다. 한쪽에는 엔비디아와 오랫동안 끈끈한 신뢰를 쌓아온 동맹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최근에 기술적으로 엄청난 돌파구를 만들면서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정식 제품을 딱 내놓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젠슨 황이 직접 치킨집에 나타난 진짜 배경인 겁니다. 그렇다면 젠슨 황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직접 나선 걸까요?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직원들 격려 차원이 아니라 반도체 패권을 위한 굉장히 수준 높은 칩 외교였던 거죠.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에이펙스에서 한국의 기술 리더들을 만나는 걸로 시작해서 SK그룹 회장을 만나고 그리고 불과 9일 만에 다시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서 실무 엔지니어들을 만난 겁니다. 이건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연속적인 관계 강화 활동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젠슨 황의 전형적인 전략, 플레이북입니다. 그는 치맥이라는 한국 문화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해서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한 팀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요. 여러 경영 단계를 그냥 건너뛰어서 핵심 인력인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로 써서 핵심 공급망을 꽉 잡는 거죠. 자,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작은 치킨집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저녁 식사는 단순히 두 기업 간의 만남, 그 이상입니다. 이건 AI 시대라는 미래를 건설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판이 걸린 거대한 게임의 아주 상징적인 한 장면인 겁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AI 거품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젠슨 황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가 새로 깔리는 그야말로 세대적인 전환의 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확신을 보여주는 발언이죠. 결국 HBM4라는 이 작은 칩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기업의 생존 전략, 더 나아가 국가적인 자존심,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려는 거대한 경쟁의 서사로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젠슨 황의 치킨 외교는요, 바로 이 거대한 생태계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추를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채우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기술과 데이터로 결정될 것 같은 이 최첨단 경쟁의 정점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쌓아 올리는 그런 인간적인 신뢰와 유대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